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진짜 없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도 그걸 위해서 그걸 직업으로 삼고 그걸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돈이 없어 변호사 못 만나겠다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런 정부에서 도와주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고통의 고리, 악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물론 뭐 법이나 제도가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뭐 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한참 전에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법과 제도는 있어. 그 정도의 노력을 사회가 기울이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형 오늘 뉴스 봤어? 찌양이라고. 그 아까 네가 보라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뉴스를 봤고 그리고 방금 이제 촬영 전에 유튜브에서 하는 것도 봤어. 좀 이거를 좀 나도 이거를 이걸 찍는 게 맞나 좀 싶기도 한데, 여튼 그래도 일단 이 피해가 공표가 됐고, 사실은 피해자들 피해사실 공표하는 거 되게 안 좋거든. 본인한테는 또 피해 받았을 때 기억도 떠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한테 또 본인이 피해자지만 또 괜히 또 구설수에 오르고 이게 또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이거는 공표가 됐고 공론화가 됐으니까 대신 다루는 게 좀 어떻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다룸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떤 환경에 있거나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혹시나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너무 장기간 피해를 입으셨더라고. 이거 초창기에 잡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좀 했어. 사실 이거 다뤄도 되나 하다가 그래도 뭐 이미 본인 이제 유튜브 채널도 올리셨고 뭐 너무 공론화됐으니까, 대신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다른 분들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혹시나 그 피해자인 찌양 씨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선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불식시키거나 아니면 좀 균형 잡힌 어떤 시각을 좀 갖게 해줬으면 좋겠어서 한번 다뤄보자고 생각을 했지. 일단은 뭐 이거 사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사건이 이제 찌양이 대학 휴학 중에 만난 남자친구 A씨가 있는데,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 A씨가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이 있다, 뭐 유포하겠다,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 근데 사실 여기서 그 악의 고리를 끊었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당장 이 촬영한 게 있고 협박을 했잖아? 그럼 이거 바로 징역이고, 이걸 그때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지금 이런 사실이 피해 사실이 있으니까 처리해달라고 하면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 남자 집에 들이닥쳐서 그 휴대폰이랑 전자기기 싹 다 가져갈 거거든. 그러면은 그 유포 가능성이 좀 낮고,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봤을 때 좀 심각하다 싶으면 바로 체포해버리거든. 그럼 유포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 다음에 피해는 없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처럼 불법 촬영하는 것 자체도 물론 이제 그거 뭐 한 건이면은 뭐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겠지. 뭐 벌금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이게 건이 좀 많다, 그리고 그걸로 뭐 협박을 했다? 그럼 이건 거의 징역이야. 합의가 돼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압수가 됐으면 더 이상 유포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이제 오히려 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거고. 이때 뭔가 좀 옆에 좀 뭐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어른이 있었거나 이랬으면은 피해가 이 정도까지 확산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좀 싶어. 그게 좀 아쉽고, 앞으로 혹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뭐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받아도 되고, 그게 좀 무서우면 주변에 좀 믿을 만한 어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변호사 방문해서 하면 초기에 좀 이런 슬픈 일이 없었겠지. 일단 그래. 그리고 나서 우산 등 둔기로 폭행을 했다. 이게 이제 그냥 폭행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맨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밀거나 뭐 이런 건데, 우산 등 뭐 어떤 물건 좀 했을 때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플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잖아.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위험한 무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특수폭행이 돼서 그 처벌이 그냥 폭행이 2배 이상이야.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해도 이게 만약 죄질이 안 좋으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단절시키면 아무래도 2차 피해가 덜한 거고. 그리고 항상 보통은 뭐 정말 정신이 뭐 일반인과 너무너무 달라서 좀 병이 있을 정도인 사람이 아닌 이상 지금 현재 밖에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거든. 그 사람이 지금 나와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몇십 년을 밖에 살아왔다라는 건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를 주는 사람은 얘는 이래도 되는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이 안 돼야지 피해가 안 되는 거야. 일단 그렇게 했고, 자신이 일하는 술집을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게 하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 이거 자체가 이제
강요를 한 거지. 강요죄가 되는 거고, 또 협박을 한 거지. 협박이라는 거는 이제 위해를 고지하는 거고, 위해라는 거는 지금 퍼뜨리겠다. 뭐 이런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번 돈도 다 가져갔다. 뺏어갔다. 이건 이제 공갈이 되겠지. 분명히 뭔가 위협을 가하고 나서 돈을 뺏어갔을 거니까. 여기만 해도 사실 몇 년 살아야 돼. 여기서 그냥 갔어도. 합의를 안 해주면. 이거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야. 이런 일이 사실 나도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하지만, 많은 사건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진 않아. 근데 그쪽 법률 대리인,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좀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변에서 나를 믿고 의지해주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겠지. 기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하면, 옳은 건 아니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 말에 계속 복종하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포상도 줘. 그냥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 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너 좋은 애야. 원래 좋은 애야. 내가 너랑 사이 얼마나 좋고. 근데 네가 말을 안 듣고, 근데 지금 말을 안 듣는 게 너를 위해서 안 좋은 거야. 봐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잘 되고, 우리가 서로 관계도 좋고, 너도 결과적으로는 잘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나이대가 좀 어린 친구들이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 그럴 때 주변에 혹시나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이런 악의 고리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면 참 좋겠지. 본인이 혹시나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도 사실은 변호사님들이 같이 상담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여성의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이 많으니까. 그리고 익명 보장도 해주고, 그리고 쉼터도 있어. 이런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좀 보호해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혼자가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 상해 사진, 폭행 사진은 사실은 그때 영상이 있어야 되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물론 그쪽에 녹음을 틀었어. 녹음을 틀어서 피해 당하는 게 굉장히 막 소리 지르고 맞고 이런 소리도 있어. 그것만 봐도 인정이 되겠지만, 그게 없이 사진만 보고 그냥 정황상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폭행 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어. 그게 꼭 영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각 범죄마다 입증의 정도가 달라. 근데 폭행, 성폭행 이런 것들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인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약간 성폭행 관련해서는 오히려 악의적으로 무고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이렇게 피해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약간 입증 책임을 낮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모든 제도는 사실 역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보완하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4년간 매일같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습이 붙으면서 가중이 되는 거지. 상습은 그냥 원래 정한 죄에서 2분의 1이 가중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쪽 변호사는 일단은 보니까 정상금 청구. 왜냐면 그 A씨가 회사를 만들어서 본인이 찌양이 3으로 정산 계약을 했는데도 그 3도 제대로 안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상금 청구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이런 거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니까. 전속계약 해지. 당연히 이렇게 폭행, 협박, 그리고 횡령, 아니면 미정산, 이런 게 있으면 정상계약 당연히 해지할 수 있겠지.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 이것도 분명히 찌양으로 상표 출원을 했을 거고, 그럼 그 사람의 그 상표의 권한이 정말 누구한테 비롯된 것인가를 따질 수 있겠지. 이 회사가 만든 게 아마 찌양이 유튜브를 하고 나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지금 나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이제 다퉈볼 수 있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속계약 해지, 정상금 청구, 상표 출원 이의 다 이겼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럴 만한 권리가 찌양한테 있다. 이런 게 판결이 났을 거고. 이건 뉴스에 나온 건데, 아까 그 유튜브에 댓글로 변호사님이 다신 걸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정상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권 출원 이의. 이게 이제 민사 쪽이고, 이거 아무래도 성범죄를 얘기하는 것 같아. 성범죄가 두 건으로, 성범죄로 추정되는 두 가지 범죄와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공갈은 협박이나 폭행을 해서 남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게 공갈이야. 강요는 협박이나 폭행을 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게 강요야.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이건 아무래도 카메라 촬영죄,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형사 고소도 진행을 했다. 근데 이게 형사 고소는 일단 1차로는 선처를 요청해서 일단 취하를 했다가 위반해서 다시 고소를 했다. 근데 아까 말했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아마 자살이겠지? 왜냐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니까. 형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의 효과가 그 사람한테 귀속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처벌할 대상이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처분이 종결되는 거야. 기소가 되거나 이러지 않아. 근데 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한이 사람이 죽더라도 상속이 되잖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상금 청구나 전속계약 해지라든지 상표 출원 이게 끝까지 갔던 것 같고, 물론 시기상, 그리고 그 찌양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로도 이건 좀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건 밝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물론 이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미 다 끝난 건지 아니면 죽고 나서도 상속인이 돼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죽은 이후에라도 민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일단은 뭐 요게 이제 사건의 전반이고, 중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통,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극단적인 사람도 있어, 정신병적으로. 그래서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굉장히 소수야. 대부분의, 특히 30대 이상이 되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활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자기가 누울 자리를 판단을 해. 즉 내가 여기서 이 행동을 되는지를 판단을 해. 어떤 거를 상대방한테 위해를 가하고 나서 뭘 얻을 때 슬라이딩 식으로 해. 이만큼? 먹히네? 이만큼 먹히네? 먹히네 하면서 쭉쭉 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피해를 입었을 때 나는 먹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근데 그게 똑같은 폭력이나 똑같은 불법으로 가면 나도 피해를 입고 나도 전과가 입으니까, 그럴 때는 좀 분석을 잘해야겠지. 왜냐면 그 사람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애매하게 할 거야. 애매하게. 본인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신감이 없으니까. 찌양이 이만큼까지 증거가 있었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은 자신감이 아마 넘어섰을 거야. 이 사람, 얘는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대놓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행인 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했어도 이 사람이, 이 찌양이라는 분이 계속 증거를 모았기 때문에 그나마 대응이 됐던 거지. 근데 아마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도 이제 그 가해자도 간을 보기 때문에 증거가 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좀 피해자 측에서도 계획적으로 뭔가 조금 준비를 해나갈 필요도 있어.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선이 딱 되면 그때 딱 뭐 형사적인 절차, 민사적인 절차, 적금지 절차,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내가 얘한테 이렇게 가해를 하면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구나 라고 해서 멈추는 게 대부분이야. 말했지만 만약에 내가 특별하게 누구한테 원망진 게 아니라면, 원망진 상태에서 걔가 나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면, 내가 그냥 피해자라면 굳이 내가 타겟이 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해도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야. 근데 그게 피해자가 잘못됐다, 피해자가 그럴 만한 정말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해서, 너무 약해 보여서, 뭐 너무 좀 정이 많아 보여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피해자의 잘못은 아니야. 대신 피해가 있을 때 내가 피해를 덜 받느냐, 그리고 내가 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그다음부터는 피해자가 이제 선택을 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와 같은 비슷한 지금 피해 사례에 있으신 여성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여성분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딱 한 스텝 한 스텝 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증거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나? 일단은 찌양 같은 경우에도 좀 폭행 당했을 때 녹음을 다행히 했어. 그러니까 그 녹음을 했을 때 굉장히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폭행은 아까 말했듯이 녹음이 없더라도 내가 상처 입은 사진을 찍고 그걸로 가지고 내가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면 폭행의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어. 물론 그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카메라 촬영 뭐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막 이렇게 해서 따질 게 아니라, 그러면 들어주는 척을 하고 일단은 그 공간에서 벗어나야 돼. 거기서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보통 거기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건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벌어지기도 쉽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한 다음에 벗어난 다음에 경찰한테 얘기해서 근데 지금 이게 유포될 게 너무 두렵고 빨리 가서 압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영장 다다닥 받아가지고 갑자기 치고 들어가. 그런 다음에 전자기기 싹 다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거기서도 어떤 연인 관계였는데 어떤 한 남자가 계속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그러다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던 사건이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 분명히 신고도 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내 생각에 여성분들이 이걸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약간 뉴스를 보면서 좀 무서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것도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제대로 하고, 물론 이랬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뭐 살인으로 보복을 한다. 그럼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에 해당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완전 예외 상황인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계속 말을 들었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의지를 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일반적인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는 정말 사이코패스다 라고 했으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사실 이사도 해서 완전 현적을 지워야지. 신고를 한 게 그 사람의 피해를 입은 이유는 아니야.
왜냐면 그럼 언제까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거야? 그럴 수 없단 말이야. 평생 그렇게 사는 거? 차라리 외국으로 이민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초동 대처가 되게 중요해.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말했듯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러면 완전히 고리를 끊어서 내 정보가 안 보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초동 대처를 해서 이 사람 형사처벌을 처음부터 받게 해서 나한테 손을 대면 내가 위해를 받는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잘못된 대처가 아닌 거야. 근데 대신 어떻게 현명하게 그걸 대처를 할 것인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신고를 하더라도 뭔가 내가 완벽하게 내가 내 흔적을 지운 다음에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뭐 진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다. 뭔가 내가 밝혀질 것 같다고 얘기하면 그냥 아예 흔적을 지우던가. 그럼에도 좀 또 흔적을 지우고 계속 그런 것들 쌓아간 다음에 크게 그게 커졌을 때 한 번에 딱 던진다던가.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지. 그게 결코 그 사람의 그냥 말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아. 그럼 그런 전략들은 진짜 혼자 하기가 어렵겠네. 그거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거는 특히 당사자가 되면 특히 본인이 어떤 굉장히 위협받는 당사자, 뭐 아까처럼 뭐 내 수심이 있는 영상을 뿌린다. 그리고 어떤 죽이겠다. 가족을 죽이겠다. 뭐 너의 치부를 폭로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정신이 없거든.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돼. 그거는 그 경험이 많은 사람조차도 내 일이 되면 또 달라져.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나를 변호사를 쓸 거야. 내가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내가 시선이 좁아져. 내 일이기 때문에. 내 가족 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시선이 좁아져. 그럼 우리도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어.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나 내 가족이 혹시나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내가 대처하지는 않을 거야. 나도 대처를 하겠지만, 내가 믿을 만한, 내 변호사 친구들 중에도 내가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 사람한테 의뢰를 정식적으로 할 거야. 그래야지 먼발치에서 볼 수 있어. 제대로 봐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뭐 팀을 꾸리겠지. 그럼 본인이 이제 오너급이면 거기에 같이 그 걔조차도 사실은 나랑 감정이 이제 서로 공유가 될 테니까 이성적이지 못할 수 있으니까 뭐 물론 나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럴 때는 그 소속 변호사나 그 구성원 변호사나 해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면서 진행을 해야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피해 상황에 있으신 여성분들한테 형이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말이 있으면. 근데 생각보다 여성 피해 그리고 가정폭력 그리고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진짜 없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도 그걸 위해서 그걸 직업으로 삼고 그걸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 못 만나겠다.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런 정부에서 도와주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고통의 고리, 악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 특히 좀 많이 있는 게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많잖아. 근데 요새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보호를 잘해줘.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슈되는 것도 데이트 폭력도 어떻게 보면 가정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신뢰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또 특수성이 있잖아. 그것도 지금 계속 제도를 보완해 가려고 하잖아. 물론 뭐 법이나 제도가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뭐 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한참 전에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법과 제도는 있어. 그 정도의 노력을 사회가 기울이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고통받지 마시고 도움받을 것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폭력 아니면 성폭력 지원 이런 거 보면은 그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도와주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